세종시력 7권 세종 2년 1월 1일 경자 첫번째 기사 1420년 명령락 18년 군신을 거느리고 인정전에서 하정례를 행하다.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인정전에서 하정례를 행하고 백관의 조화를 정지하였다. 군신이 안장 갖춘 말을 드리고 각도에서 전문을 받들고 칭하가 끝남에 박물을 바치고 또 채수박을 공비전에 드렸다. 임금이 이어소에 나아가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를 하고 안팎 옷감과 안장 갖춘 말을 드리고 또 채수박을 대비전에 올렸다. 임금이 이에 내전에 들어가 헌수하였다. 세종시력 7권 세종 2년 1월 1일 경자 두번째 기사 대행 상왕의 제궁이 천수사의 앞들에 머물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일 신축 첫번째 기사 무왕명당에 신궁을 짓도록 명하다. 이어소에 문안하였다. 상왕이 편전에 나아가 병조 당상관 및 성공제조 박자청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피방할 곳에는 마땅히 이 궁을 두는 것이므로 내가 이미 낙천정을 짓고 또 이 궁을 포천과 풍량에 짓고자 하였더니 지금 생각하니 제 액을 피하면은 그 해에 따라 방위가 달라질 것이다. 포천과 풍량은 다 나라의 동쪽에 있는데 유독 나라 서쪽에는 피방할 궁이 있지 않으니 신궁을 무왕명당에 지을 것이나 크고 사치하게 하지 말고 백간을 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신축 두번째 기사 대행 상왕 제궁이 능소에 이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3일 이민 첫번째 기사 이어소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3일 이민 두번째 기사 임금이 상왕의 낙천정 행사를 제지하다. 상왕이 낙천정에 행차하고자 하므로 임금이 아뢰기를 오늘은 대행 상왕의 장례일이오니 마땅히 납시지 않으심이 옳을까 합니다. 아니 상왕이 깊이 옳게 여겨 말하기를 내가 마침 잊었었다고 하고 드디어 중지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3일 이민 세번째 기사 양령이 병든 매를 상왕에게 보내자 상왕이 노하다. 양령이 집종에게 병든 매를 주어 상왕께 보냈는데 상왕이 병조 승정원에 명하기를 양령이 두 번이나 법을 범하고 이제 또 병든 매를 나에게 보내니 그 염치 없음이 이와 같이 심하다. 임금께 고하여 불러 꾸짖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3일 이민 네번째 기사 순효 대왕의 지문과 애책문 순효 대왕을 후릉에 장사하였다. 지문에 말하기를 영락 17년 세차 기해년 가월 9월 26일 무진의 온인 공용 순효 대왕이 돌아가심에 성덕신공 상왕 전하 및 주상전하께서 애통함이 지극히 간절하여 상을 입음에 예를 극진히 하고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존후를 받들어 올리었다. 그 이듬해 경자년 정월 초 3일에 이민의 예로서 송병 해풍군에 있는 정안 왕후의 능에 합장하니 이것은 유명에 의한 것이다. 대왕은 우리 태조 강은 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온인공경하며 용맹과 지략이 범인에 뛰어났다. 고려여볕을 하여 여러 번 승진하여 장상에 이르렀다. 일찍이 태조를 따라 출정하여 공을 세웠다. 경호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예산에서 외적을 잡아 승리를 거두었다. 인심년 가을 7월에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영안군에 책봉되었고 무인년 가을 8월에 태조가 편치 못하였을 때 권신이 음모를 꾸며 난리를 꾸미고자 하거늘 우리 상왕이 기미를 밝게 보아 그를 죽여버리고 태조께 청하여 대왕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9월 정축일에 태조의 내선을 받아 임금이 되었다가 경진년 봄 3월에
위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왕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았다. 그해 가을에 몸이 편하지 못하여 우리 상왕에게 왕위를 전하니 상왕이 인문공예라는 존호를 올리었다. 상왕은 애경으로 효도를 다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돈독하였다. 대왕의 춘추는 63세요. 왕위에 있은 지 3년이고 한가에 있어 몸을 조리하기는 20년이었으니 이것이 평생의 영의 대략이다. 비는 김시인이 정문화 좌씨 중 김천서의 딸이다. 성품이 투기하지 않고 모시는 비처배까지도 예로서 대우하였으므로 우리 상왕이 순덕 왕대비라는 존호를 올렸다. 후에 정안 왕후로 추종하였다. 아들은 없고 궁첩의 아들이 15인이고 딸이 10인이었다. 이원생은 의평군에 봉하였고 다음은 이무생이요 다음은 어린이 지시가 나았다. 이군생은 순평군에 봉하였고 다음은 이의생이요 다음 셋은 모두 어리다. 딸은 전주부윤 김금의 아들 김세민에게 출가하였으니 숙신옹주로 봉하였고 다음은 모두 어리다. 기시가 나았다. 그 나머지 남녀는 다 어리다. 의평은 금주 가무 치숭의 딸에 장가들어 일남 일녀를 낳았으니 모두 어리다. 순평은 판사 제감사 설존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영락 18년 경자 정월 1 3가 기록한다 라고 하였다. 애책문에는 말하기를 영락 17년 셋째 기에 9월 계묘 삭 26일 무진에 인문공예 상황이 정침에서 돌아가다. 인덕궁을 빈소로 하고 시호를 온인공룡 순효 대왕이라 올렸다. 이듬해 경자년 정월 경자 삭초 3일민에 이르러 후릉에 장사하였으니 예로서 하였다. 빈전의 새벽이에 되어 영희가 떠나려 할 때 달은 명정에 비치고 슬픈 바람은 상엿줄에 불도다. 사왕신 아무는 삼가 발인 전을 받들어 잠깐 시간을 늦추자니 신선이 거동을 도위 잡기 어려우니 섭섭하고 임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이에 글하는 신하를 명하여 성실하신 덕을 찬송하옵니다. 그 글에 말하기를 성하신 태조 일찍이 큰 업을 창조하였도다. 우리 선호에 미쳐서 밝게 계승하였도다. 효우는 천성이요 학문도 돈독하였도다. 세자로 있을 때에도 도움이 넓고 많았다다. 저 외적을 굴복시키니 백성이 창을 버리었도다. 명성함을 성하게 응하여 은혜가 동식물에 미치도다. 중병으로 인하여 정사를 보실 수 없게 되매 덕 있는 이에게 위를 사양하고 일찍 나란 일에서 떠났도다. 오직 상성의 명을 받아 왕위에 나아갔도다. 그의 20년 동안 다스린 도가 화흡하도다. 문명에 이르러 역수를 계승하였도다. 진실로 오늘에 이르게 됨이 모두 열어준 것이로다. 오직 덕의 빛남이며 공의 빛남이로다. 유유히 즐기고 수양하여 100년을 향수하리라 하였더니 어찌하여 하루 저녁에 길이 떠나시었나이까. 슬프다. 신의를 보고 있는 듯 하더니 궁금을 남기시니 어찌하여 따라가리요. 이성을 배우려고 생각하시었음이나 신하들의 감상은 많도다. 슬프다. 저 많은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없어지는도다. 오직 신성이 끼친 공렬은 천지와 같이 민별하지 않으리라. 슬프도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3일 이민 5번째 기사 순효대왕의 석실, 능지, 지대, 돌층계, 담 등의 규모. 석실의 넓이는 8척이며 높이는 7척, 깊이는 11척이다. 자는 영조척을 썼으니 아래의 자도 이와 같다. 양곁에 돌이 2개이며 두 기에 각각 1개씩이다. 높이가 각 8척, 길이가 11척 5촌, 두께가 각 2척 5촌이다. 북쪽 모퉁이 돌이 1개이니 높이가 8척, 길이는 11척, 두께가 2척 5촌이다.
개석이 2개이니 넓이가 각 8척, 길이가 각 14척, 두께가 각 3척이다. 폭에 덮은 돌이 1개이니 1척이다. 문 양쪽에 세운 돌이 2개이니 2가에 각각 1개씩이다. 높이가 각 8척, 넓이는 각 3척 5촌, 두께는 각 3척이다. 문 지방 돌에는 1개이니 두께가 2척, 길이가 7척, 넓이가 3척이다. 돌문이 2개이니 높이가 각 7척, 넓이가 3척 5촌, 두께가 1척이다. 문의 석이 1개이니 높이가 7척, 넓이가 7척, 두께가 2척이다. 능실 밖으로 물린 땅에 대석이 12개이니 복년을 새겼다. 두께가 각 1척 8촌, 길이가 각 9척, 넓이가 각 3척이다. 지면석이 12개이니 아래에는 지초를 그리고 위에는 운채와 12지신을 새겼으니 운채는 나누어 좌우에 있고 지신은 복판에 있으며 매 돌 하나에 지신이 1개씩 있다. 높이가 각 2척 8촌, 길이가 4척 8촌 5푼, 두께는 각 3척이다. 모퉁이 돌이 12개이니 형상은 석경과 같은데 아래는 영지를 새기고 위에는 대나무와 방울을 새겼으며 대는 왼쪽에 있고 방울은 오른쪽에 있다. 높이가 각 2척 8촌, 길이가 각 3척 9촌, 두께는 각 3척이다. 모퉁이에 채운 돌이 12개이니 악련을 새겼다. 높이가 각 1척 8촌, 길이가 각 9척, 두께는 각 3척이다. 당긴 돌이 12개이니 외단에는 목단, 규화, 국화를 서로 사이에 조각하니 매 한 끝마다 1개의 꽃이 있다. 길이가 각 6척, 모인 넓이가 각 1척 1촌, 돌란간 초면지대에 배치한 돌이 12개이니 두께가 각 1척 5촌, 길이가 각 6척 8촌, 넓이가 각 2척이다. 그 모퉁이 돌이 12개이니 형상은 석경과 같다. 두께가 각 1척 5촌, 길이가 각 4척 4촌, 넓이가 각 2척 5촌이다. 돌기둥이 12개이니 높이가 6척 3촌이다. 한 척으로 둥근 머리를 만들고 1척 3촌은 나누어 양복년을 만들었다. 다음은 9촌은 죽석 끝으로 들어있다. 다음 2척 1촌은 양곁으로 나누어 양복년을 만들고 그 양복년 앞에 둥근 여일의 무늬를 새기고 양복년 잎은 죽석 끝에 떠받치고 복년 밑은 지방색 석을 끝에 새기고 복년 잎 아래 1척을 내려두고 두 곁 지방석 끝에 들이니 대개 높이가 6척 3촌이다. 동자 주석이 12개이니 1척 1촌으로 둥근 머리를 삼고 그 내외면에 각각 운두를 하고 그 운두는 죽석을 연접한 곳을 떠받친다. 높이가 각 3척 3촌이다. 사면으로 넓이가 각 2척 1촌이다. 지방석이 24개이니 두께가 각 1척, 넓이가 각 1척 1촌이다. 죽석이 24개이니 길이가 4척 9촌이며 팔면이 각 3촌이며 가로가 8촌이다. 박석이 24개이니 넓이가 각 2척, 두께가 각 1척, 길이가 각 5척 5촌이다. 차면의 지대에 배치한 돌이 12개이니 두께가 각 1척 3촌, 길이가 각 7척 5촌, 넓이가 각 2척이다. 그 모퉁이 돌이 12개이니 형상은 석경과 같다. 높이가 각 1척 5촌, 길이가 각 4척, 두께가 각 1척 5촌이다. 석양이 각 4개이니 좌우에 각 2개씩 있다. 길이가 각 5척, 넓이가 각 2척 8촌, 높이가 2척 5촌이다. 석호가 4개이니 좌우에 각각 2개씩 있다. 길이가 각 4척, 넓이가 각 2척, 높이가 각 3척 9촌이다. 전죽석이 2개이니 1척으로 원두를 삼고 다음으로 원두 아래 1척 5촌으로 위에는 양련을 새기고 아래에는 운채를 새기고 다음 4척 1촌으로 팔면을 지으니 그 원경이 1척 1촌이다.
높이가 각 6척 4촌이다. 지대석이 2개이니 팔면이요 허리가 있다. 높이가 각 2척 6촌. 상하의 원경이 각 2척 2촌 5푼이다. 소전 대석이 1개이니 위는 사각이요 복판은 평평하되 허리가 있고 운체를 새겼다. 높이가 2척 5촌. 위와 아래가 다 모가 나고 사면이 각 3척 1촌이다. 석상이 1개이니 길이가 11척, 넓이가 6척 3촌, 두께가 1척 4촌이다. 족석이 5개이니 나누어 어두를 새기었다. 원경이 각 3척, 높이가 각 1척 6촌이다. 족석 아래의 대석이 5개이며 장명등 장자석이 1개이니 머리는 둥글며 운체를 새기었다. 높이가 1척 5촌이며 원경이 1척 1촌이다. 개석이 1개이니 팔면에 운각이 있다. 높이가 2척 5촌이며 위의 경은 1척 1촌이며 아래의 경이 3척 9촌이다. 객석이 1개이니 팔면인데 그 가운데는 비었고 사면에는 창이 있다. 높이가 1척 7촌이며 가로가 2척 3촌이다. 그 대석이 1개이니 발 쪽에는 상하의 조각하니 모두 팔면이다. 그 상 1척 3촌은 양년을 새기고 1척 2촌은 허리를 지었다. 팔면의 매면 모퉁이에 연주를 새기고 다음 1척 5촌의 위에는 복년을 새기고 아래는 문족을 새겼다. 높이가 4척이며 가로가 2척 3촌이다. 지대석이 있는 석인이 4개이니 이인은 관대가 있고 이인은 의갑하니 좌우에 각 1인씩 마주보고 있다. 길이는 11척 5촌, 땅 위로 나온 것이 7척 5촌이며 땅 밑으로 들어간 것이 4척이다. 넓이가 각 3척, 두께가 각 2척 5촌이다. 배석이 1개이니 길이가 6척 1촌, 넓이가 3척 2촌이다. 북쪽들과 동서쪽들의 넓이가 각 6척이며 북쪽 담 밑의 계절은 1급이니 높이가 3척 3촌, 넓이가 2척 5촌이다. 지대와 우석과 만석이 다 담을 갖추었으니 담의 높이가 2척 3촌이며 길이가 55척이다. 지대의 높이는 9촌이다. 동서 담 밑의 계절이 각 1급이니 높이가 9척, 넓이가 각 2척이다. 담 높이는 9척 3촌이며 길이는 58척 8촌이다. 지대는 높이가 9촌이며 남쪽으로 3개인데 상계는 높이가 1척이며 남북으로 넓이가 14척이다. 동서로 길이는 55척 5촌이며 중계는 넓이가 21척이며 높이와 길이는 상계와 같고 하계는 넓이가 27척이며 높이는 2척 7촌이고 길이는 상계와 같고 남동서에는 각각 작은 돌계층이 있다. 이는 불가에서 사용하는 도구의 일종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3일 이민 6번째 기사. 우주를 받들고 돌아와 초우제를 지내고 저녁에 동파역 앞들에 머물다. 이날에 우주를 받들고 돌아와 천수사 앞에 이르러 초우제를 지내고 저녁에 동파역 앞들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4일 계묘 첫번째 기사. 괴이한 기상을 예측하지 못한 일관 위사옥을 옥에 가두다. 괴이한 기상이 일어났는데 은병 같은 것이 북동쪽에서 일어나 서남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일관이 이것을 몰랐으므로 사력인 위사옥을 옥에 가둬 그 죄를 다스렸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4일 계묘 두번째 기사. 상황 및 대비가 낙천정으로 옮기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4일 계묘 세번째 기사. 신상이 이종무 김양준을 죄줄 것을 청하다. 임금이 정사를 보았다. 신상이 이종무 김양준 등에게 죄주기를 면청하고 또한 종무를 공신록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4일 계묘 네번째 기사. 상왕이 양령을 불러 홍계하다. 임금이 낙천정에 나아가 문안하니 상왕이 양령을 불러놓고 임금께 충성하며 부모에 효도하고 앞으로 잘못을 기르지 말라는 뜻으로 경계하였다. 이날 저녁에 임금이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4일 개묘 5번째 기사 대행 상황의 우주가 있는 동파역 앞들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저녁에 마산역 앞들에 머물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4일 개묘 6번째 기사 우주를 복령하는 절차. 앞서 집사자가 영좌를 혼전에 설치하되 혼전 가운데서 북쪽으로 가깝게 하고 남향하여 시책과 보안을 영좌 앞 조금 동편에 놓고 대차는 바깥 문 밖에 설치하고 소차는 중문 밖에 설치하되 모두 그 지형의 적당한 곳을 따른다. 판통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대차에 머물게 하고 모든 종실 이하 문무백관은 성 밖에 나가 우주 수레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이르기 전에 길 좌편에 반열을 지어 쓰고 우주 수레가 이르면 통창과 찬이 4번 절하고 여러 신하도 4번 절한 후에 말을 타고 우주 수레를 인도하여 장차 혼전 밖에 이르게 되면 인도하고 수종한 여러 신하가 말에서 내리고 판통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대차에서 나와 우주 수레를 맞아 혼전문 밖에 이른다. 서판통내가 수레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뢰기를 수레에서 내려 상해를 타옵소서라고 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대축이 우주계를 받들어 상해에 봉안하고 소신이 상해를 받들면 서판통내가 앞서 인도하여 혼전 섬돌 위에 이르게 되면 서판통내가 꿇어 앉아 아뢰기를 상해에서 내려 자리에 오르소서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대축이 우주계를 받들어 영좌에 봉안하고 집사자가 시책보를 받들어 상위에 놓고 물러가고 판통내는 임금을 인도하여 소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시간이 되면 우제를 예법대로 행한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5일 갑진 첫번째 기사 대행 상황의 우주를 봉안하고 사무제를 행하다. 대행 상황의 우주가 산릉으로부터 이름에 혼전에 봉헌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혼전에 나아가 우주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맞아들여 봉헌하고 사무제를 예법대로 행하였다. 혼전은 곧 인덕궁이었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5일 갑진 두번째 기사 일본국 경도 구주 등에서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 경도 소조하 상하와 구주 총관 원도진과 농주수, 병종수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5일 갑진 세번째 기사 골관우지합과 도천조랑합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6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일본군 사신 양희를 맞이하여 대장경 일부를 주고 화친을 다지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군신의 조화를 평상시와 같이 받았는데 비로소 풍악을 썼다. 일본국 사신 양해가 그 부하를 거느리고 반열을 따라 예를 행하게 하였는데 양해 등을 서반 종산품의 반열에 쓰게 하다. 예가 끝남에 통사 유닌보를 명하여 양해를 인도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고 말하기를 풍수가 험한 길에 수고롭게 왔소 하니 양해가 꿇어 엎드려 대답하기를 임금의 덕택을 말로서 다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양해가 대답하기를 대장경뿐이올시다 하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하다. 그러나 일부는 주겠다 하니 양해가 엎드려 머리를 조아디며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받은 임금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양해가 대답하기를 말로서는 다 할 수 없으므로 삼가 실을 지어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품속에서 실을 꺼내 올리니 그 시에 넓게 개척한 산천은 우공에 돌아가고 높이 달린 이로는 요천이 열리도다. 무엇으로 성조의 황하에 감사할런지 다 못 업하여 3번 만만년을 부른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두 나라가 화친하여 영구히 변함없을 뜻으로 다 이르고 또 지난해에 대마도를 친 연유를 말하였다. 양해 등이 물러나거늘 명하여 객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6일 을사 두번째 기사 상황이 명하여 김상려, 김수지, 황은 등을 모두 놓아주게 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공시사에 봉족을 세우는 것에 대해 병조에서 개하다. 여르도의 각역이 번갈아 소로 수송할 때에 사람이 따라 박물을 달고 패를 가지고 전하여 보내는 것을 근일에는 이 일을 공시사에 붙이었으니 그 노비의 정정과 봉족을 계산하여 수량을 정하고 구분전을 주어 따로 구시를 세우소서 하니 상황이 그 말을 조차 무릇 정정 일명의 가외에 정을 두어 그로 하여금 재력을 내어 정정의 역사를 돕게 하니 국속에 이것을 봉족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실록 7권 세종 2년 1월 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왕자 이구가 탄생하다. 임금이 낙천전에 문안하고 점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에 왕자 이구가 출생하였으므로 환관 최등룡을 보내어 낙천정에 아뢰니 상왕이 등룡에게 의관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김점, 허지, 김자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점을 호조판수로, 허지를 행조판수로, 김자지를 대사원으로, 신상을 이조참판으로, 하연을 예조참판으로, 김겸을 좌군 총재로, 최운을 우군 총재로, 곽존중을 겸 지병조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정력 등에게 명하여 혼전에서 사우제를 행하게 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호군방을 혁파하고 호군은 각기 본위에서 일을 보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중방은 고려 때부터 폐해가 되었던 법이므로 이미 혁파하였으나 호군방은 아직 남아있으니 혁파하고 모든 호군은 각기 본위에서 일을 보게 하고 호군 소속인 섭대장 대부는 각기 본령에 환속시키고 보충군도 또한 강령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방패대장 대부는 그 패두를 정하여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도 또한 편리하지 못하니 각 영에 나누어 소속시키되 호군이 영습케 하고 만약 방패로 실습할 때는 병조와 진무훈련관에서 함께 시험케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7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찰로 찰방의 진상을 제거하게 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상왕과 임금이 아차산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하다. 상왕과 임금이 낙천정에서 아차산에 거둥하여 사냥을 구경하고 상왕은 낙천정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광년루 별실에서 재개하고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박은 병기량 등과 재능 없는 수군을 12군으로 한속시키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상왕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군 중에 재능이 없는 자를 가리어 12군으로 한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물으니 박은과 병기량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먼저 12군을 충실하게 한 연후에 성군을 고려할 것이니 바꾸어 정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유정현은 아뢰기를 외구가 염려되오니 도의 수군을 다 충실한 군사로서 바꾸어 정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인덕궁의 시녀를 박대하면 안됨을 이르다. 임금이 묻기를 인덕궁의 시녀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유정현 박은은 다같이 아뢰기를 마땅히 급료를 주어 생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같이 박대하여서는 안된다. 마땅히 선방과 방자와 밥을 짓고 물깃는 사람들을 주고 또 환관을 정하여 고찰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양양 집안 사람들의 급료와 그 노비의 급료에 대해 이르다.
호주에서 계하기를 양령의 집안 사람들 급료는 마땅히 전날에 주던 급료에 감해야 할 것이며 그 노비의 급료는 다 조미로 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집사람들의 급료는 마땅히 더 줄 것이요 노비는 26명 중 친근한 10명만은 중미로 주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한 왕후의 신주를 옮겨 봉안할 것과 그 제사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정한 왕후의 신주를 순효 대왕 혼전에 옮겨 봉안하고 사시 대항 때와 명일의 별제와 상망제와 조석 상식은 다 계성전과 문수전의 예에 의가 소수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9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정력 등에게 명하여 혼전에서 오우제를 행하게 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9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장경지 등 7인이 장차 과거를 보고자 하여 휴가를 주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전사, 녹사, 장경지 등 7인이 장차 과거를 보고자 하니 청컨대 휴가를 주옵소서 하니 이에 따랐다. 무릇 선비로서 과거를 모르는 자에게는 휴가를 주는 것이 전례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광령루 밑에서 정사를 보고 변계량에게 서계의 뜻을 묻다. 임금이 광령루 밑에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서계의 뜻을 물으니 변계량이 대답하기를 서계의 뜻은 오로지 더러움을 범하지 않으며 술을 먹지 말며 냄새나는 것을 먹지 말며 방심치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3사에 서계하고 지금은 의정부에 서계하니 의정부는 백관의 으뜸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김점이 아뢰기를 제기할 때 재상이 다 의정부에 모이면 예빈시가 분주하게 괴향하는 노고가 없고 재상이 또한 마음을 편히 하고 거처를 안정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의정부가 본부에 앉지 않아 큰 집으로 하여금 텅 비게 하니 의정부에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변계량이 계하기를 의정부가 비록 본부에 앉지 않으나 이는 백관의 으뜸이니 섞어 앉을 수 없고 또 청제에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고요한 곳에 거처하여 방심을 거두어야 하며 여러 사람과 함께 앉아 떠들썩하게 웃고 말해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김점이 또 계하기를 예빈시가 허갈되고 또 제조들이 번잡하여 직무를 보지 않고 다만 대강 이리저리 할 뿐입니다. 하니 계량은 일찍이 본시 제조이었던 관계로 변명하고자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점이 또 계하기를 풍저창 관원은 벼슬이 낮으니 삼품관으로 함이 마땅할까 합니다. 라 하였으나 계량이 옳지 않다 하였으며 임금도 계량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이전으로 출신한 응양위를 간택치 말고 내시 등을 각사에 붙이도록 하다. 이전으로 출신한 음양위는 다시 간택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한 내시 등을 각사에 붙일 것을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백안 천모가와 도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오돌이 집이 백안 천목아와 아호 오량합 천호 도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므로 명하여 서랑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종부시 윤을 더 설치할 것을 아뢰고 반열의 차례를 아뢰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이제 종부시 윤을 더 설치하여 반열 차례는 종삼품 전산시 윤의 아래로 하고 사복 판관은 종오품, 훈련 판관은 아래로 하고 내자, 내선 판관은 종육품, 전농 판관은 아래로 하고 도염서령은 종칠품, 정구서령의 아래로 하고 도염서승은 종칠품, 정구서승의 아래로 하고 도염부승은 종팔품, 가각고 부승의 아래로 하고 정구부록사와 예빈부록사와 제록용 보록사 각 2인은 정구품 교서교감의 아래로 하고 도염록사 2인은 종구품 교서정자 아래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기후 5번째 기사 3군 진무를 각도에 보내어 군기를 검열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기후 6번째 기사 신계를 학당 조성색 제주로 삼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0일 기후 7번째 기사 후릉의 별제와 상망제를 권은능의 예에 쫓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후릉의 명일 별제와 상망제는 권은능의 예에 소소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1일 경술 첫번째 기사 사용한 물건을 창고 관리가 중기에 올리도록 할 것을 김점이 아뢰다. 광년루에서 정사를 보았다. 김점이게 하기를 모든 창고 관리가 마음을 쓰지 않아서 여러 해 동안 이미 선 물건을 아직껏 중기에 올리지 않았으니 청컨대 임금의 뜻을 받들어 엄하게 고찰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법을 세웠으니 어찌 반드시 다시 명을 내린 후에야 검찰하리요. 자주 명령을 내리면 도리어 명령이 가볍게 생각되리니 경히 검찰하되 좋지 않은 자가 있거든 아뢰고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1일 경술 두번째 기사 상황이 풍량에 행차하여 이궁의 역사를 시찰하고 돌아오다. 이궁은 곧 풍량현의 옛터이니 서울에서 40리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1일 경술 세번째 기사 혼전에서 육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2일 신해 첫번째 기사 김정과 유정현이 손실경차관을 보는 데에 대하여 건의하다. 광년루 밑에서 정사를 보았다. 김점이게 하기를 손실경차관을 비록 잘 가려서 보내나 그 중에는 필연코 각사 이전으로 거관한 자가 있을 것인데 이 같은 무리가 어찌 위임받은 뜻을 잘 알아서 스스로 힘쓸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수령에게 맡기고 감사를 시켜 순행하면서 엄하게 검찰함만 못하겠나이다 하니 유정현이 계하기를 감사가 순행하면 사모가 번잡하겠으니 마땅히 공정하고 진실한 사람을 가리어 따로 보내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2일 신유 두번째 기사 임금이 헌수를 서두르니 상황이 천천히 2, 3월 간에 하라 이르다. 임금이 환관 이촌을 낙천정에 보내어 19일에 제를 지낸 후에 헌수하겠다고 청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날이 아직 차고 또 빈객을 대우할 처수가 없으니 2, 3월 간에 함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3일 임자 첫번째 기사 상황이 대모산에 행차하여 수릉을 보다. 상황이 광주 고을 서쪽 대모산에 행차하여 수릉을 보았다. 명당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이리저리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탄식하고 돌아왔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3일 임자 두번째 기사 이원이 명을 받들어 개복신 초리를 궁정에서 행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3일 임자 세번째 기사 혼전에서 7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3일 임자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절곡제의 절차를 아뢰다. 예조에서 절곡제의 절차를 아뢰었다. 그의 말하기를 1일 앞서 충호 2에서 악차를 혼전 앞 동쪽 가까이 설치하되 그 땅의 편리함을 따른다. 그날이 되면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한다.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의 뒤에 설치하되 남으로 가깝게 하고 서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집사는 그 뒤에 서되 자리를 달리하고 두 줄로 하여 다 서쪽을 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집내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을 설치하되 서쪽으로 향한다. 알자 찬자 잔이는 남쪽으로 조금 물리어 다 서쪽으로 향하고 북쪽으로 상으로 한다. 만약 내정이 협착하면 천자의 자리는 외정 동계 서남쪽에 설치하고 서쪽으로 향한다.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은 외정에 서게 하되 문관은 동쪽이요 무관은 서쪽으로 하되 복판이 머리가 되고 자리를 달리하여 두 줄로 하며 모두 북향한다.
감찰의 자리는 둘인데 동서반열 뒤가 되며 모두 북으로 향한다. 서리는 각각 그 뒤에 배종한다. 그날 행사가 있기 전에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을 영좌의 우편에 놓고 점이 있다. 패백광주라는 준소에 진열하고 향로와 향압과 촉은 영좌 앞에 놓는다. 다음은 제기에 제수를 담을 찬구를 진설하고 준소는 문밖 좌편에 두되 현주는 서쪽에 둔다. 다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어두며 북향으로 하여 서쪽으로 상으로 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되게 한다. 관새는 동이 있고 작새는 서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두고 작을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놓고 수건을 덮어둔다. 만약 새작하는 광주리면 작을 담는다. 아헌관과 종헌관의 새는 동남쪽에 북향으로 두고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뇌는 새의 동쪽에 두어 국자를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두고 수건을 놓아 담아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라면 또 국자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새는 아헌과 종헌의 새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향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제수를 다 차린 다음에 여러 향관과 배종하여 제사 지낼 여러 제관이 다 전문 밖에 나아간다. 집내가 알짜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두 줄로 북향하여 서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네 번 절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과 대축을 재량을 이끌고 전정에 들어가 배 위에 나아갔으면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물은 집례가 말하면 찬자가 다같이 전갈한다. 전사관 이하가 네 번 절한다. 잔인이 여러 집사를 거느리고 관새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 각각 제자리로 간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자에 나아가 앉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군신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자리에 들어가 서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고 대축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고 나와 자리를 놓고 흰 모시건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작새 위에 나아가 찬을 씻고 찬을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두었다가 받들고 준소에 나아가 탁자 위에 둔다. 내조판소가 나와 악자 앞에 이르러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개청한다. 그리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자에서 나와 판 위에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선다. 판통내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면 전하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애통을 다한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애통을 다한다. 먼저 절하는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관새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내시가 꿇어 앉아 세수대야를 들고 일어나 물을 붓는다. 또 내시가 꿇어 앉아 쟁반으로 물을 받아 올린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 앉아 강주리에서 수건을 가져다 올린다. 전하가 수건에 손을 닦으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넣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선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떠서 들면 근시가 잔으로 술을 받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면 꾸루 앉기를 개청하고 근시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꾸루 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세 번 상향하라 개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향안 위에 놓고 근시가 꾸루 앉아 잔을 올린다. 판통내가 잔을 잡아 땅에 붓기를 개청하여 마친 후에 잔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가 받아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꿇어 앉아 패백광주리를 올린다. 판통내가 패백을 드리시오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그 패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조 앞에 올린다. 무릇 향을 올리고 패백을 드림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을 받고 패백을 드림은 다 서쪽에서 동양으로 하며 진찬 진작도 다 이와 같다. 판통내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제비하고 곡하라고 개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나아간다. 조금 뒤에 판통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준소에 나아가 서양으로 서게 한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부으면 근시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한 후 꿇어 앉기를 청하면 근시가 꿇어 앉아 잔을 올린다. 판통내가 잔을 잡아 올리라고 개청하면 전하가 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판통내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개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은 뒤에 판통내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하라고 개청한다. 그리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을 닦는다. 끝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양하여 서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낸다.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고 찬자는 꿇어 앉고 집사자는 잔을 아흥간에게 준다. 아흥간은 잔을 잡아 잔을 올리되 잔은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제비하라고 곡하라고 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알자가 종훈간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흔의 절차와 같이 하고 제자리로 내려온다. 판통내가 4번 절하고 곡할 것을 청하면 전하가 4번 절하며 곡하여 애통을 다한다. 예조판서가 꿇어 엎드려 예가 끝났음을 아랜다. 아렘이 끝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알자는 아흔간과 종훈간을 인도하여 나간다. 통례문은 배제한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찬이는 전사관 이하 모든 집사를 이끌고 함께 배 위로 돌아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모든 집사가 4번 절한다. 그리고 찬인이 차례로 이끌고 나간다. 대축은 의식대로 우주를 들여보신다. 집례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과 축패를 거두어 북쪽 땅에 묻고 여러 관원은 동편 가까이로 바늘을 옮기고 반수는 명단을 올려 받들고 위로한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3일 임자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졸국제의 서평하는 절차를 아뢰다. 서평하는 절차에 말하기를 집례는 초흥간 자리를 동계의 동남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고 아흥간 종현간 자리는 초헌간 자리 뒤로 조금 남쪽으로 하되 서양으로 북쪽을 상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로 하되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여 모두 서양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감찰관의 자리는 전정 남쪽에 설치하되 서양되게 한다. 서리는 그 뒤에 배중하게 한다. 집례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한다.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으로 조금 물러가 모두 서양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그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주하여 오른편에 올려놓고 점이 있다. 패백 광주라는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 향합 촉은 영주 앞에 놓는다. 다음은 제기에 제수담을 찬구를 진설하고 준소는 문박의 왼쪽에 차려놓되 현주는 서쪽에 놓아두고 다 국자를 넣고 보자기로 덮어두며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상으로 한다. 새는 동계의 동남쪽에 두되 북향으로 하고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뇌는 새의 동쪽에 두고 국자를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새의 남쪽에 놓고 수건을 덮어둔다. 만약 작새는 광주리면 작을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새는 헌관의 새 동남쪽에 북향으로 둔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찬구를 담고 끝나면 여러 제양관이 다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 배 위에 나아가 두 줄로 행례를 하여 북향하되 서쪽을 상으로 하고 4번 절하고 각각 배 위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대축과 재량을 이끌고 들어가 전정 배 위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다 장한다.
감찰 이하가 4번 절한다. 잔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게 하고 잔인이 여러 집사를 거느리고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은 다음 각각 제자리로 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흰 못이 수건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작세 위에 나아가 잔을 씻고 잔을 닦으며 자악을 씻고 자악을 닦아 광주리에 담아서 받들어 준소에 나아가 탁자 위에 둔다. 알자가 초흥간을 인도하고 잔인은 아흥간과 종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아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초흥간 이하 모두 4번 절하고 곡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훈간을 왼편에 나아가 행례하기를 청하고 알자가 초훈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닦은 후에 초훈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붓는다. 집사자가 찬으로 수도를 받는다. 알자가 초훈간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루를 받든다. 알자와 찬이 꿇어 앉아 3번을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향로를 탁상에 올리면 다른 집사자가 찬을 초훈간에게 준다. 초훈간이 찬을 잡아 땅에 붓고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패백광주를 초훈간에게 준다. 초훈간이 패백을 잡아 패백을 올리는데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무릎, 봉향, 수찬, 수패는 다 헌간의 오른편에서 하고 전로, 수찬, 전패는 다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작을 받거나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와 찬은 부부카에 딱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혹한 다음 초훈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초훈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쓴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붓고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훈간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항하였으면 찬이 꿇어 앉는다. 집사자가 작을 초훈간에게 준다. 초훈간이 작을 잡아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알자와 찬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대축이 영자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룬다. 축이 끝나면 알자와 찬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인도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닦은 후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선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차는 꿇어 앉는다. 집사자가 작을 아흥간에게 주며 아흥간이 작을 잡아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알자와 찬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곡한다. 찬인이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간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흔의 절차와 같이 하고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4번 절하고 곡한다. 알자가 초훈간의 왼쪽에 나아가 예필이라고 하려면 알자와 찬인이 각각 초훈간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자를 인도하여 함께 본 뒤 배 위에 돌아와 서게 되면 집내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과 전사관 및 모든 집사는 다 4번 절한다. 찬이는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이 우주 드리기를 절차대로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이를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둬 치우고 축과 예패를 북쪽 땅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3일 임자 6번째 기사 예조에서 공정대왕의 사시대항의 절차를 아래다. 제사 전일에 집내가 헌관 자리를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양으로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하여 모두 2줄을 지어 서양으로 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집내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으로 하되 서양으로 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에 두되 조금 물러가 모두 서양으로 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으로 조금 동쪽에 가깝게 하되 서양으로 한다. 서리는 그 뒤에 배종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을 영자 오른쪽에 놓고
점이 있다. 패백 광주리는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 향합 촛대는 영주 앞에 놓는다. 다음은 제기를 베풀어 찬구를 담고 준소는 문밖에 왼편에 두되 현주는 서쪽에 놓고 다국자와 보자기를 덮어 북향하고 서쪽을 향으로 한다. 새는 동계 동남쪽에 베풀어 북향하게 된다. 북향되게 한다. 관새는 동쪽에 두고 작새는 서쪽에 둔다. 뇌는 새의 동쪽에 두고 국자를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놓고 수건을 넣어둔다. 만약 작새할 광주리면 또 작을 담는다. 모든 집사자의 관새는 흥관새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닐고 들어가 창구를 담고 끝나면 모든 제양관이 다 전문 밖에 나간다. 집내가 알짜 찬이를 거느리고 먼저 전정 배 위에 나아가 두 줄로 북향하였으되 서쪽을 상으로 해서 네 번 절하고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 대축 재량을 이끌고 들어가 전정 배 위에 나아가 두 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해서 쓴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내의 말이 있으면 찬자가 다같이 전갈한다. 감찰 이하가 다 네 번 절한다. 찬인이 감찰을 이끌고 배 위에 나아가고 또 찬인이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관새 위에 나아가게 한다. 관새가 끝나면 각각 배 위로 나아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내어 좌석을 베풀고 흰 못이 수건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작새 위에 나아가 잔을 씻고 잔을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담아 받들고 준소에 나아가 탁상 위에 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짜가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유사가 모든 행사를 갖추었다고 살해한 후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전패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새 위로 나아가 북향해서 쓴다. 손을 씻고 닦은 다음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해서 쓴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부으면 집사자가 잔으로 울창을 받는다.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쓴다. 찬이 꿇어 앉으면 집사 한 사람이 향로를 받는다. 찬이 3번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향로를 탁상에 둔다. 집사자가 찬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찬을 잡아 땅에 붓고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패백 광주리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들이대 패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무릇 봉양 숙창 수패는 다 현관 오른편에서 하고 전로 수찬 전패는 다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수작 전작도 이에 준해서 한다. 알짜와 찬이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두 번 절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뒤에 집내가 초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붓는다.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고 알짜는 헌관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습니다. 찬이 꿇어 앉으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알짜와 찬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대축이 영주와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이 끝나면 알짜와 찬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내려가 제자리로 간다. 조금 있다가 집내가 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올라가 서양하였으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붓는다.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으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습니다. 차는 꿇어 앉는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올린다. 알짜와 찬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가서 두 번 절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집내가 종 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짜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는데 헌례와 같은 절차이며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간다. 집내가 절찬하라 하면 대축이 들어가 걷어치운다. 걷어치우는 자가 변두 각 한 상자씩 본디의 곳으로 옮긴다. 걷어치운 후에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현관이 4번 절한다. 알자가 현관의 왼편에 나아가 얘가 필했다고 사례고 알자가 현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모든 집사자를 이끌고 함께 배 위에 돌아가 선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모든 집사는 다 4번 절한다. 절을 마치고는 찬인이 차례로 이끌고 나간다. 대축은 우주를 드리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는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아가 4번 절하고 나온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고 축과 패백을 북쪽 땅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수녀대왕 혼전에서 졸곡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비가 사망 국대부인 송씨에게 헌수하기 위해 남희의 집에 가다. 대비가 낙천정에서 돌아와 남희의 집에 가니 장차 사망 국대부인 송씨에게 헌수하기 위함이다. 송씨는 대비의 어머니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삼계대초와 종묘대향이 서로 방해가 있는지 정초에게 묻다. 이날 저녁은 상원이므로 소격전에서 삼계대초를 행하게 되었는데 마침 종묘대향이라 마땅히 성생과 제사를 해야 되므로 임금이 서로 방해가 있음을 염려하여 근신 정초에게 이것을 물으니 정초가 대답하기를 제천함에 생을 쓰면 고금의 통례이고 소격전에서 주육을 검함은 도가에서 전례된 바입니다. 또 행하는 곳이 이미 다르니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예조판서 허조에게 명하기를 전번 이 재앙 때 아흔한 후에 음악을 섞어 아렘에 음절을 이루지 못하니 이제는 마땅히 이를 고쳐야 할 것이다 하니 조가 대답하기를 날이 급박하니 다른 때부터 행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에 제향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하례는 정지하게 하다. 임금이 친히 종묘에 제향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하례는 정지하게 하였다. 임금이 박은 등을 불러 위로하기를 금일의 제사는 아무 잘못이 없이 되었으니 신실로 기쁘다 하니 대답하기를 예식의 잘못이 없고 또한 날이 또한 청명하니 진실로 전하의 효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우대한 정초를 낙천정에 보내어 번육과 제주를 드리다. 집내 유현을 대비 이어소에 보내어 번육과 제주를 드렸다. 번육은 제사에 쓰고 난 곡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대비 이어소에 나아가서 문안하다. 임금이 대비 이어소에 나아가 문안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비가 민재의 집에 가서 영당의 제사 지내고 송씨에게 헌수하다. 대비가 돌아간 영흥부원군 민재의 집에 가서 영당의 제사 지내고 송씨에게 헌수하였다. 임금이 정초에 명하여 연향하는 모든 일에 감독하게 하고 행차에 따라간 여러 관원과 본방 노예에게 술과 과일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낙천정에 조활하여 풍정을 드리다. 유정현, 박은, 이원, 조연, 병기랑, 조말생, 하조, 이명덕, 곽존중, 원숙, 조수로가 들어와 모셨다. 이에 앞서 박은 등이 역을 하는 제도가 이미 끝났으므로 음악을 사용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세일이 이미 발인하였으므로 다시 헌수하기를 청하였으나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비로소 악을 썼다. 이때에 원민생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또한 연양에 시연하였는데 흰말 한 필과 채색비단 세 필은 상왕께 바치고 흰말 한 필과 채색비단 6필을 임금께 드리고 이날 아래기를 중국에 감로의 서기가 있고 또 공중에 문수 보현 보살 등이 나타나 상서가 있었습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정묘에 제양한 관리들을 위한 연회를 의정부에서 열게 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황궁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대비가 이어서로부터 나천정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1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상황과 임금이 동교에 행차하다. 임금은 먼저 낙천정에 나아가 대비에게 문안하고 황궁하고 상황은 저녁 때에야 나천정에 돌아갔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임금을 거치지 않고 상황에게 우균, 윤곤, 윤좌당의 죄를 고하다. 사헌부가 낙천정에 나아가 우균이 함부로 자기 직무에 이탈한 죄와 윤곤, 윤좌당이 평안도에 명을 받들고 가서 능히 군사를 조달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일찍이 유사에 명하여 만약 나에게 아뢰 것이 있것은 먼저 주상에게 아뢰어 나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어찌 갑자기 와서 이를 소를 올리며 병조는 어찌하여 이를 저지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대간 거사가 이종무 김양준 등과 양령과 함께 담을 넘은 자를 별하기를 청하다. 대간 거사가 대궐에 나아가 이종무 김양준 장월하를 다같이 법에 처할 것과 양령을 따라 담을 넘은 자도 아울러 제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종무와 양준의 죄는 내가 또한 상한께 아뢰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고 월하는 지금 옥에 있다. 양령의 일은 고지식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 못되고 장구한 계책이 필요한 것이니 다시는 청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오영로를 어금부에 가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1일 경실 첫 번째 기사 김자지 유현이 이종무 김양준에게 죄 줄 것을 아뢰다. 임금이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김자지와 유현 등이 이종무와 김양준의 죄를 줄 것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상황께 아뢰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장홀라 양령과 사사의 왕래한 자를 벌할 것을 사고내 내서 청하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효자절부 의부 순손의 실적을 찾아 아뢰게 하다.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중회의 교수를 내리어 효자절부 의부 순손이 있는 곳을 찾아 실적으로 아뢰라고 했더니 무릇 수백인이 되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그 중에 특행이 있는 자를 추리라 하고 정초를 명하여 예조에 올린 행장기록을 가지고 좌우 이정과 의논한 결과 무릇 41인이었다. 대응호장 이상만은 그 아우순과 더불어 부모를 잘 숨겨 마음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고 매양 봄 가을에는 주식을 갖추어 부모의 사랑하는 친구를 맞아서 연락함으로써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죽은 후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며 매양 아침 저녁에 형제가 서로 가고 오고 하여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비록 한 개의 음식을 먹어도 반드시 함께 먹었다. 해미성군 임상좌는 어머니가 죽으면 무덤을 지키고 집이 가난하며 신을 만들어 제사를 차렸다. 박유는 어머니가 죽으며 그 무덤을 지키고 그 어머니는 품을 팔아 제수를 마련했고 간혹 이것도 되지 못하면 채소로 제사 지냈다. 인동의 김유는 바다의 수자리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때에 그 어머니가 역병을 앓았는데 아들이들이 다 피하였거늘 윤이 마침 수자리에서 돌아 간호했으며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몸소 등에 업어 장사 지내고 매양 번들게 되면 사람을 사서 대신 가게 하여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다.
진혼 학생 이격의 처 심씨는 나이 겨우 7세에 아버지가 죽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음을 통탄하여 빈소 곁에 여막을 치고 제사 지내기를 생시와 같이 하였다. 공주에 거주하는 현감 정자구의 처 고씨는 나이 33세에 지 아비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개가시키고자 했으나 그 명을 좇지 않고 무덤 곁에 집을 짓고 매양 시속 명절날이면 반드시 친히 스스로 제사를 지냈다. 면천소감 심인부의 처 경씨는 나이 28세에 지 아비가 죽었음에 온 가족이 그 뜻을 빼앗고자 하거늘 울면서 좇지 않고 지금까지 절개를 지키었다. 서산산호 막금의 처 소사는 나이 24세에 지 아비가 죽음에 무사람이 다투어 데려가려고 했지만 좇지 않고 수절했으며 나이 이미 54세이다. 연산의 급제 김문의 처 허씨는 나이가 20세에 지 아비가 죽었는데 무덤 곁에 여막을 치고 몸소 조석 상식을 들이어 능히 3년을 마쳤으며 지금까지 고급을 그치지 않고 몸치장을 하지 않았다. 대구의 낭장 김내의 처 서씨는 나이 24세에 지 아비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개가시키고자 했으나 굳이 거절하고 좇지 않고 지금까지 절개를 지키어 나이 48세이다. 선산의 성군 조을생의 처 악가이는 병자년에 지 아비가 외적의 포로가 되어 사생을 알지 못하며 주 6과 냄새나는 나무를 먹지 않고 부모가 개가시키려 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좇지 않았고 8년이나 되어 그 지 아비가 돌아오며 함께 살아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다. 학생 김구의 처 불비는 나이 20세의 지 아비가 죽음에 그 아버지가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좇지 않고 고구를 끝까지 봉양하였다. 함창의 전 권무 박희준의 처 김씨는 23세의 지 아비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개가시키고자 하나 굳세게 회피하고 절개를 지키는 나이 이미 47세이다. 영청낭장 이선의 처 정씨는 나이 24세의 지 아비가 죽음에 그 부모가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좇지 않았고 지금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영일의 전제공 이등의 처 오씨는 나이 27세의 지 아비가 서울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거두어 집 북쪽 산에 장사 지내고 시조모 섬기기를 친정부모같이 하고 매양 초하루 보름이며 묘에 나아가 제사 지냈다. 김해의 녹사 전윤홍도의 처 배씨는 나이 19세의 지 아비가 죽음에 시어머니를 가끈하게 섬기고 시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제사를 지성으로 지냈다. 어령의 학생 심치의 처 석씨는 나이 20세의 지 아비가 죽음에 시어머니를 섬김에 그 효성이 극진했고 그 아버지가 개가시키고자 하며 말하기를 남편이 외아들로 일찍 돌아갔으니 어버이께서 만약 나의 뜻을 빼앗으면 죽은 이의 병든 어머니를 그 누이가 봉양하겠습니까 하고 영을 좇지 않고 시어머니가 섬기기를 더욱 가끈히 하여 매양 시어머니가 출입할 때면 자신이 부축하였다. 합천의 저 장흥고 부사 장우량의 처 한씨는 나이 25세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버림을 당하여도 수절하여 개가하지 않았고 시부모가 죽음에 6년 동안 상을 입었고 기일이면 제사를 지냈다. 전주기간 이경의 처 소사는 나이가 26세의 지 아비가 죽음에 시부모를 잘 섬겼고 시부모가 돌아간 후에는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상을 입고 가산을 기울여 상장을 썼다. 정읍의 산원 진경의 처 유씨는 나이 30의 지 아비가 외란에 죽었는데 지금까지 절개를 지키고 시어머니를 섬겨 효도를 다하였다. 금산의 부정 임영순의 처 한씨는 나이 26세의 지 아비가 죽었으나 지금까지 절개를 지켜 이제 나이 61세이다. 전산운의 이익의 처 소사는 나이 25세의 지 아비가 죽었는데 지금까지 수절하여 나이가 이미 67세이다. 광주의 별장 홍전의 처 박씨는 나이 30의 지 아비가 죽음에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는데 나이 이미 51세이다. 나주의 한림 조탁의 처 나씨는 나이가 23세 아들 없이 혼자 되었으나 개가하지 않았다. 태인의 전 사정 박조의 처 임씨는 지 아비를 따라 서울에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병들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밤중에 불이 일어나 위험해짐에 곧 화염중에 뛰어들어 시어머니를
업고 오면서 머리와 팔에 화상을 입었으나 화는 면하였다. 제주의 전 주부 문방귀는 그곳 풍속이 3년상을 행하지 않지만 병술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3년 동안 무덤을 지켰으며 상제는 다 가례를 따름으로써 효도의 기풍을 세우니 제주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무덤을 지킨 자가 3인이요 3년상을 행한 자가 10여인이나 되었다. 서울 남부에 거주하는 정권경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어 홀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혼전신성하고 외출할 때나 돌아올 때는 반드시 고하였으며 집안의 물건은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어머니께 청한 후에였으며 만약 희귀한 음식을 보면 반드시 가지고 오고 만약 어머니가 병에 걸리면 옷과 띠를 풀지 않으며 의원을 구하여 약을 택해서 드리되 병이 나을 때까지 계속했다. 중부에 거주하는 유학 전사례는 아버지가 죽음에 거적자리에서 자며 흙덩이로 베개하고 매일 범벅죽을 먹으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3년을 마쳤으며 어머니를 섬기되 나갈 때나 돌아올 때면 고하고 혼정신성하며 학문에 부지런하고 조행이 그릇되지 않았다. 공주의 전 판무산 현사인 임모는 경우년에 외적 70여 명이 집에 나타났을 때 문을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부모가 뒷문으로 나가기를 기다려 함께 비했다. 서천의 유인봉은 부모를 섬기되 큰 추위나 더위나 비에도 노고를 끓이지 않고 봉양할 것을 힘을 다하여 판출하고 부모가 죽은 후에는 무덤을 6년이나 지켰다. 해미의 전 별장 이무는 병진년 정사년 사이에 외적이 갑자기 와서 애워쌌는데 마침 그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어 혼자서 적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얻고 산으로 달아난 안을 면하였다. 유학 정효씨는 나이 13세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3년간 무덤을 지켰다. 안음의 산원 심전은 문진년에 외적이 갑자기 들어와 그 아버지를 잡아 목을 메어 가거늘 언대와 언결을 가지고 적중에 들어가 아버지를 받고 왔다. 선산의 학생 전 익수는 정사년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음에 조부 섬기기를 아버지와 같이 하고 조부가 죽은 후에도 3년간 묘에 여막을 짓고 지켰다. 함창의 유학 신효량은 조부의 무덤을 3년간 지키되 채식만 먹었다. 유학 신효오는 아버지 상사 3년간의 나물과 과일도 먹지 않고 어머니와 조무를 섬기되 봉양도 잘하고 또 공경하였다. 무한의 생원 김생우는 부모를 잘 섬기였고 부모가 죽은 후에는 6년간 무덤을 지켰으며 거적자리에서 흙덩이를 베고 잤으며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았을 때와 같이 하였다. 해미의 유학 정안의는 조모의 무덤을 지켰다. 진주의 전 낭장 강용진은 외적의 침입을 당하여 목사 박자 안과 더불어 싸웠으나 패하여 그의 적에게 잡히었을 때 그가 탄 말을 목사에게 주어 겨우 면함을 얻었다. 김제 전 교수관 정고는 사제로 사원을 세웠는데 고을 사람들은 물론 타양 사람들도 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자이면 다 가르쳐 주었다. 광주의 생원 최보민이 사제로 서원을 세워 생도를 훈도하고 가르쳤다. 임금이 명하여 이성민, 이순, 임상좌, 박유, 김윤, 문방기와 이격의 처 심식, 정자구의 처 고시, 시민부의 처 경시, 막금의 처 소사, 김문의 처 허시, 김내의 처 서시, 조울생의 처 약가이, 김구의 처 불비, 박희준의 처 김씨, 이선의 처 정씨, 이등의 처 오씨, 윤홍로의 처 배씨, 심치의 처 석씨, 이경의 처 소사, 진경의 처 유씨, 임영순의 처 한씨, 이익의 처 소사, 홍전의 처 박씨, 조탁의 처 나씨, 박조의 처 임씨 등에게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하고 권경 전사례 임모, 유인봉 임우, 정효신, 심전, 전익수, 심효온, 심효랑, 정안의, 강용진, 정곤, 최보민, 김생우 등은 요량하여서 벼슬을 주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길주인 김원래의 처가 한 번에 3남을 낳았으므로 쌀을 주게 하였다.